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관계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모습도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다. 오랜 세월 곁에 있었고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을 줬다. 힘들 땐 함께 울었고 기쁠 땐 함께 웃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졌다. 아이들은 자라 멀리 떠났고 아내는 아프고 남편은 말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다. 그래서일까? 누군가의 연락 한 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커피 한 잔 하자는 말에 아무 일도 없던 내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나가기도 했다.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불러냈다. 나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들어주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어디선가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땐 몰랐다. 그런 감정이 왜 찾아오는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에이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넘기거나 나도 더 힘들었어라며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렸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말은 친구라지만 사실은 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기운을 쪽 빨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던 사람들. 60이 넘고 보니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았다. 그저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늙어서 변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사람은 늙을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 무너지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친구 유형 3가지. 지금은 늦었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첫 번째 유형. 늘 당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친구. 그 사람은 늘 말했다. 너는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우리 아들은 사위 자랑만 듣는다니까. 내 아들은 뭐하고 산대? 그 말들이 처음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다. 친하니까 장난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내 자식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에 입을 다물었다. 나도 여행 한 번 다녀온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는 늘 더 비싼 호텔, 더 좋은 곳을 자랑했다. 그 친구와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은근한 자랑과 비교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그 친구를 만나면 숨이 막히고 자꾸만 작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부족한 걸 들춰내고 나를 스스로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그건 가면을 쓴 경쟁자일 뿐이다. 두 번째 유형. 도움만 받고 책임지지 않는 친구. 그 사람은 항상 뭔가를 부탁했다. 이번에 내가 병원 좀 가야 하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집수리 좀 해야 하는데 남편은 없고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건 인간이라면, 친구라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부탁하면 그 친구는 늘 바빴다. 아이고, 그날은 내가 좀 힘들어.
미안 딸이 내려온다고 해서 도움은 일방적이었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정성을 그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내 흉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쟤는 심심해서 그러지, 뭐. 시간 많은 사람은 저래.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내가 시간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니다. 그냥 진심이었을 뿐이다. 그냥 내가 힘들까봐 내가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진심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내 인생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유형.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은근히 깎아내리는 친구. 이 유형이 가장 무섭다. 왜냐하면 처음엔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늘 함께 웃었다.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해. 넌 진짜 착해서 조아나 같으면 벌써 뒤엎었어. 칭찬 같았다. 그런데 그 말들 사이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었다. 넌 좀 순진해서 손해도 많이 보지. 그런 성격이면 어디 가서 이익 보긴 어렵겠다. 아이고, 넌 참 호구같이 살아.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안에는 나를 깎아내리는 독이 숨어 있었다. 그 사람과 있을 땐 내가 약해 보였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줄었고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됐다. 내가 진짜 바보처럼 살아온 걸까? 내가 진짜 이용만 당한 걸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더 작은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속지 않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가까운 척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엔 그 척이 진심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 가지 유형. 비교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기대는 사람, 그리고 겉으론 친구지만 속으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젊을 때보다 더 외롭고 더 불안하며 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이용해 들어오는 사람들. 내 마음의 틈을 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소비자다.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 소비가 반복되면 내 삶은 결국 무너진다. 이제 나는 정리했다. 친하다고 다 곁에 둘 수 없다. 오래 알았다고 다 옳은 관계가 아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한 관계, 더 진심이 담긴 관계, 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교 대상으로,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존재로 살 수 없다. 이제 결심하자.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이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인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남기고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조용히 놓아주자.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후반전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멀어졌는데 이 사람만은 곁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연락을 먼저 해주는 것도 고마웠고 밥 한 끼 하자며 불러내주는 것도 그나마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엔 항상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나는 내가 틀렸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틀렸던 거였습니다. 나의 진심은 그에게 소모품이었고, 나의 호의는 그에게 편이었고, 나의 존재는 그에게 습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 두려워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미용실 예약했는데, 그거 취소하려면 또 귀찮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를 챙겼는데 그의 일정을 위해 내 약속도 미뤘고 밤늦게 연락이 와도 대답해줬고 몸이 안 좋아도 나가줬는데 그는 나를 위해 한 번도 미용실을 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었다는 걸. 지금까지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 남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내가 했던 모든 대화, 만남,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느라 나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때부터 나는 내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고 그 사람의 메시지에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수없이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이 훨씬 더 평화롭다는 것을요. 이젠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친구는 함께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가 조금 더 웃게 되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60이 넘고 나서야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는 그 친구와 찍었던 사진을 가끔 꺼내봅니다. 웃고 있는 내 얼굴 뒤에 그날 느꼈던 미묘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 웃음 속에는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던 내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깎아내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진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노년의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인생의 색이 바뀌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니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남기고 나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을 지켜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좋은 사람보다 덜 나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더 쉬운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그래도 자주 연락해주니까. 그래도 심심하지 않잖아. 그 그래도라는 말 안에는 내가 참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버텨온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늘 그래도를 말하며 내 마음을 양보하고 있었을까? 내가 외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노년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계, 버텨왔던 인연, 억지로 끌고 온 친구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에도 진짜 따뜻한 사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잘 견뎌왔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낮추고 나를 조용히 무너뜨리면서까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면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깊은 관계, 진짜 한 사람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말은 많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늘 내 이야기는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웃을수록 어딘가 슬퍼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음은 아무나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끝없이 주기만 했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났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따뜻한 햇살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평온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이었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아주 멋진 삶의 후반전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나요? 언젠가 함께 웃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늘 곁에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지치게 만들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야기 한 편이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작은 울림이 당신의 삶에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매일같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고 친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간이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신이 이 삶의 여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다시 만나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감동은 계속되고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여기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당신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따뜻한 약속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